현재 보여지는 리플의 데이터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여전히 리플이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직접 확인하신다면 결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없을 것인데요. 지금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이슈가 하나 터져버렸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전면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빌려주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제1야당이 앞장서서 소득세법을 고치려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지는 마당에 코인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매겨질 예정이었던 세금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강력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해요. 본래의 법안은 2027년 1월부터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할 계획이었죠. 나머지 수익에 대해 국세 22%와 지방세 2%를 더해 총 22%라는 막대한 세금을 떼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1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달성했다면 그 수익금 안에서 무려 2,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죠. 이런 가혹한 조건이라면 대체 누가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와 같은 무거운 세금 제도가 없는데 유독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들이미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기 때문이죠. 결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아주 긍정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거시적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마침내 리플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인정하는 분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켜버린 것이죠. 리플이 디지털 형태의 증권이 아니라 정식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밀려들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리플이 증권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자 규제가 명확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움직였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의 수많은 기관들이 앞다투어 리플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자산 과세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거대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리플 측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파트너십을 맺었던 은행권 등 주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리플을 자신들의 시스템에 도입하고 활용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이처럼 제도적인 과세 기준과 법적 틀이 하나둘씩 완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리플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보면 리플은 지금 절대 흔한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뭔가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 즉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1시간 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억 3,180만 달러나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 수치는 지난 2026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유입량을 경신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바로 자금 유입의 패턴과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시장에 들어왔던 이 막대한 신규 자금들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아래로 거칠게 요동친 직후에 항상 뒤따라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격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이 끊임없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지금 리플의 거래자금 이동을 추적해보면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리플의 자금 유출 현황 지표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투자시장의 언어로 번역하면 거대 세력의 매집 물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 세력들의 매집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리플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물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잔잔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의 데이터를 보면 불과 2달 전인 1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유출량을 기록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래소 내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리플의 공급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리플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증명해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 화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더라도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리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미국의 코인베이스 역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수직 상승했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다른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전 세계 상위 3대 거래소를 거치며 리플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낸스에서만 무려 15억 4천만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업비트에서도 14억 달러가 거래되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10억 달러가 터졌죠.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지루한 하락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가는 지루한 장세 속에서도 리플을 밖으로 빼내는 유출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아래로 흔들린 직후에는 항상 달러와 같은 현금성 자산이 시장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구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해지죠. 그동안 리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바뀜이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곡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데이터들 때문에 일부 해외 유명 분석가들은 리플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있죠. 그렇다면 기관들은 XRP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똑똑한 스마트머니는 절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않습니다. 지금 블랙록을 포함한 거대한 세력들은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년 리플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테마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법정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국가 간의 송금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들과 전통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테마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형 기관과 기업들의 선택을 받아 폭등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렌더 토큰, 앱토스, 타오 이 세 가지 종목인데요. 먼저 애플이 선택한 렌더 토큰은 이번 애플의 M4 아이패드 프로 키노트에서 렌더 네트워크 기반의 옥테인 X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이틀 만에 13% 급등하며 초기 상장 대비 3,428%라는 놀라운 수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앱토스는 단순에 15%나 급등하며 초기 상장 대비 단 3개월 만에 522%를 돌파하는 괴력을 보여줬고 대형 기관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타오는 미국 최초의 비트테이서 ETP를 신청하며 비트테이서의 네이티브 토큰인 타오가 상장과 동시에 226% 폭등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종목이 전부 2026년 나란히 폭발적인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폭등 종목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들의 공통점만 알고 있었다면 이미 저 세 종목에만 100만 원만 들어갔었더라도 단 3개월 만에 수억 원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2026년 올 한 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완벽하게 통합시킬 단 하나의 테마에 있는데요. 렌더 토큰, 앱토스, 타오까지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같이 바로 탈중앙화 인공지능 테마의 핵심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화 인공지능이란 영어로는 Decentralized AI, 일명 디파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디파이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디파이와 인공지능 AI가 결합된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인공지능 AI에게 우리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AI 챗GPT는 다들 아실 겁니다. 챗GPT는 아주 똑똑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챗GPT에게 이번 주말 제주도 여행 비행기표 좀 예매해줘라고 시킨다면 GPT는 여행 일정에 대한 추천은 해줄 수 있지만 티켓의 결제까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으며 신용카드 또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정보만 줄 뿐 실제 세상에서 돈을 쓰고 거래까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탈중앙화 인공지능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디파이 시스템은 AI에게 가상화폐 지갑을 연결합니다. 은행은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코인 지갑은 신분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공권 예매를 요청할 때 AI 항공사 시스템과 연결하고 최저가를 검색하며 티켓을 코인으로 즉시 결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투자 시장에 접목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매매를 대신해주는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새벽이 넘은 시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중동에서 전쟁 이슈가 터져 시장이 폭락조짐을 보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느라 대응할 수 없겠지만 탈중앙화 AI 디파이는 뉴스를 0.1초 만에 분석하고 위험 자산을 즉시 달러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디파이 시스템은 시장이 진정됨과 동시에 바닥 구간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완료해 놓은 것이죠. 이 시스템은 위험자산 투자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어디가 높은지 일일이 찾기 귀찮을 때에도 코인 시장에는 이미 스테이킹이라는 수천 개의 예금 상품이 있죠. 이때에도 디파이 시스템은 빛을 발휘합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디파이 프로토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이자율이 더 높은 프로토콜로 AI가 알아서 자금을 옮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수동으로 클릭해서 자금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반드시 암호화폐와 결합돼야만 합니다. 신원도 필요 없는 데다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경제에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이 제격이기 때문이죠. 코인베이스가 최근 AI 에이전트 간 거래 프로토콜을 X402 테스트한 것 또한 이러한 이유이며, 이미 5달 동안 18만 배 이상 성장한 괴물 같은 AI 투자 비서 시장에서 월가의 큰 손들은 그 수혜주를 찾기 위해 혈안인 상황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직접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한계를 넘어 AI가 동시에 수만 개의 종목 차트, 전 세계 뉴스, 트위터 여론, 온체인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속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대형 기관들과 대형 나스닥 상장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탈중앙화 AI 펀드까지 출시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2026년 투자시장 전망에서도 탈중앙화 AI 개발 플랫폼은 중앙 집중식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이전트 경제의 초기 인프라를 형성 중에 있고, 암호화폐와 AI의 결합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기적 활용 사례가 될 것이라 언급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직접적으로 인프라 코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될 것이라 전망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래머는 이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해 AI가 복싱 경기를 실시간으로 분석, 베팅하여 큰 수익을 내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능 좋은 AI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매매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똑똑한 투자자는 더 안정적이고 크게 오래가는 두 번째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 코인을 담는 것이죠. 마치 과거 미국의 골드러시 때 금광을 캐려고 달려든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곡괭이를 팔았던 상인들이 더 큰 돈을 벌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나스닥 상장 기업과 대형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타오, 앱토스, 랜더 같은 바로 이 곡괭이 역할을 할 디파이 코인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들은 디파이 시스템의 AI가 스스로 매매를 하기 위해 발생하게 되는 그 수수료 역할을 하는 코인인데요. 여러분이 이 인프라 코인을 갖고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디파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득을 볼 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건물주처럼 가만히 앉아 지갑을 불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XRP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인프라 코인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로 XRP는 실제 AI 에이전트 매매에서 필요한 신원 증명 기술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디파이 AI 시스템의 인프라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AI 인프라 코인만 최소 400개가 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옥석을 가려낼 수 있냐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한 XRP와 랜더, 타오, 앱토스는 지금 들어가기엔 시총이 이미 너무 커졌다는 건데요. 우리가 노려야 할 건 대형 기관과 나스닥 기업들이 다음에 펌핑할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이 바로 그 다음 종목인데요. 현재 세계 시총 1위의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을 확보하여 클러스터링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종목이며, 이 프로젝트의 자문력 명단에는 전직 엔비디아 핵심 임원과 애플의 파트너사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솔라나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며 속도 문제까지 해결한 상황이죠. 시총은 아직 1,000억 원 미만이며 가격은 130원 정도로 현저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지갑에서 이 종목으로 테스트 전송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즉, 본격적인 매집 전 테스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차트의 움직임조차 앞서 설명드렸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세 가지 종목과 굉장히 흡사하죠. 마찬가지로 2026년부터 탈중앙화 AI 에이전트가 주목받음과 동시에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기관들의 보고서에서조차 동종 테마 평균 가치를 단순 대입만 하여도 최소 6개월 안에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까지 재평가 구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장 컨디션이 받쳐주고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 3만%의 상승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종목의 이름, 여기서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어 프로젝트 팀이 물량을 덤핑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정책에서 또한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막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보는 오직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조회수 옆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된 심층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으로 바뀔 때 가장 먼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보여주었듯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본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둡니다. 대중은 아직 디파이 AI를 단순히 AI 묻은 코인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애플이 랜더를 선택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앱토스와 손을 잡았으며 그레이스케일이 타오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중앙화의 한계는 디파이 AI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